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드디어 세 번째 그림을 만날 시간이죠. 세 번째 그림의 주인공은 카라바초라는 화가입니다. 바로 16세기 말 유행했던 매너리즘을 끝내고 17세기 바로크를 시작했던 화가죠. 아마 미술사에서 카라바초만큼 극적인 삶을 살았던 화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71년 이탈리아의 밀라노 출생이죠. 하지만 유년시기를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카라바초라는 마을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카라바초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10대에는 밀라노에서 그림을 배웠고요. 20대에 로마로 들어가서 30대부터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의 반열에 올라간 화가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그림은 1601년도에 그려진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1601년도는 카라바초 인생에서 아주 최전성기를 달렸을 시기의 그림이고요. 우리는 그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은 성경 루가복음 24장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우리 24장을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난 이후 정확하게 3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천천히 걸어서 이동 중이었죠. 이 두 제자는 가는 길에 나그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나그네가 해주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자기들이 묵기로 되어 있었던 여관에 이 나그네를 초대하죠. 그렇게 세 명이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그네가 빵을 찢어주는 순간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자기의 스승인 걸 알게 됩니다. 그 놀라움의 장면을 카라바초가 극적으로 잡아낸 그림이 앞에 있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죠. 자, 그림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서 있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중요한 순간, 기적의 순간에서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공인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의 포커싱을 해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에 제자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 양팔을 벌리면서 자기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그림이 공개가 된 이후에 정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묘사, 또 제자들, 성인의 묘사를 할 때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예수님의 모습인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수염을 갖고 있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무 젊게 그려져 있고 또 예수님이 여자처럼 그려져 있죠. 무슨 얘기냐? 그동안 한 번도 묘사되지 않았던 새로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성화를 그릴 때 성인들의 묘사는 완벽한 사람을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쥐어주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었으나 카라바초는 여기에서 획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일반인들을 모델로 채용을 한 거죠. 하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정말 남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두 명의 사람들을 모델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카라바초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지체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이야말로 자, 일반 사람들,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 존재하고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을 그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선을 그림 중앙에 있는 테이블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오브제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빵도 보이고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닭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과일 바구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과일 바구니를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과일 때문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정도의 과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포도가 그림에 등장하고 있죠. 자, 역시 카라바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키아로스크로 명암법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여지없이 카라바초의 장기인 명암법이 지금 강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 왼쪽 상단을 보시면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빛은 여관 주인의 뒤를 비치고 예수님의 오른쪽 얼굴을 비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있죠. 자,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 바구니가 그 빛을 받고 테이블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과일 바구니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바로 그림자는 물고기 꼬리 모양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 시절 1세기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와서 전했던 복음, 당시 기독교는 불법이다 보니 지하에 모여서 서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고 서로 기독교인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썼던, 자기들이 주고받았던 그 상징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였죠.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 익투스가 바로 그림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익투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당시 그림이 그려졌던 17세기 이탈리아, 로마 기독교가 입고 있었던 초기 정신이죠. 자, 모두를 사랑하는 이러한 기독교 초기 정신이 없어지다 보니 그 기독교 초기 정신과 함께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당시 17세기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카라바초의 장기 중에 하나가 그림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연극 장면처럼 묘사하는 데 있는데요. 또 관람자를 그냥 그림을 관람하는 관람자에서 머물게 두는 게 아니죠. 그 관람자를 그림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테이블 바깥쪽을 보시면 한 사람이 앉을 법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거긴 누구의 자리일까요? 바로 그림을 보고 있는 관람객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카라바초의 배려죠. 또 마찬가지로 테이블 끝에 보시면 과일 바구니가 떨어질 것처럼 떨어질랑 말랑하는 아주 극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바라봤던 관람객들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다가가면서 그 과일 바구니를 좀 밀어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부 다 계산되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세기 격동의 시대에 살았던 카라바초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종교관이라든가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묘사하면서 당시 부패하고 있었던 카톨릭의 경종을 날렸던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라바초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죠. 자, 다음 시간에는 내셔널 갤러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윌리엄 터너의 비, 증기, 속도라는 그림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